경기 침체 현상은 23년 내내 일단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마침 월드뱅크에서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어요. 잠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이에요. 실적치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잠재 성장률의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잠깐 설명드려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뭐냐면 야, 저 사람 이 정도 등치면 요 정도는 먹겠지. 기대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럼 그 기대하는 게 잠재 성장률이에요. 아, 이렇게 큰 자동차면 그래도 트럭이 8톤 사이즈의 자동차면 이만큼의 물건을 들겠지. 근데 이 8톤 트럭이 뭔가 결함이 발생해 가지고 부실해졌어요. 근데 8톤을 들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3톤밖에 못 들어요. 이게 뭡니까? 잠재 성장률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의 개념은 그 나라 경제에 혹은 세계 경제에 뭐 산업 구조나 인구 구조나 아니면 뭐 기술 수준이라든가 뭐 인프라 수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 정도 성장하는 게 정상적인 거야라고 보는 그게 잠재 성장률이에요. 정상적이다. 그래, 한계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 정도는 성장하는 게 맞을 거야. 그래서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이 나라 경제는 한 2% 성장할 거야. 이게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제시됐던 이 월드뱅크의 잠재 성장률 장기 추계가 있는데 2030년까지 안타깝게도 2020년에 팬데믹 위기 겪었고 그리고 소위 전쟁 겪었고 지금 은행 부실까지 겪었죠. 이런 것들이 잠재 성장률 자체를 끌어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 자체를 끌어내린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8톤 트럭짜리 이 8톤 트럭이 좀 노쇠해서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아무리 높은 수요가 일어나도 이제 5톤밖에 못 실어 나르는 그러니까 근본 체력 자체가 저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겁니다. 그래서 체력 자체가 혹은 체질 자체가 이렇게 안 좋아졌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분석한 결과 그냥 이것은 2030년까지 장기 추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된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2030년까지요? 네. 엄청 많이 남았네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은 저는 이제 월드뱅크의 전망에 굉장히 크게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세계 경제의 그 생태계 자체가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호무역 조치는 또 다른 보호무역 조치를 가져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 나라에서 나 니네 나라 제품 안 받아 그러면 이쪽 나라도 그럼 니네 나라 제품 안 받아. 그렇죠. 그럼 보호무역 조치는 또 다른 보호무역을 단행해. 그럼 세계적으로 미국이 뭐 IRA 도입하고 또 반도체 지원법 도입해서 니네 그렇게 막 자기네 나라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럼 세계 각국이 다 역시 자기네 나라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럼 교육량이 어떻게 될까요? 다 상대적 줄어들겠죠. 그렇죠. 교육 증가세가 둔화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팬데믹 위기나 또 전쟁 위기 같은 경우는 탈세계화, 세계를 완전히 둘로 쪼개는 역할을 했어요. 그럼 교육량이 축소되겠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고요. 심지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교육을 서로 늘려갖고 서로 뭐 우리 다국적 기업이 늘어나고 글로벌 밸류체인이 형성되고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큰 위기를 맞이하면서 자국 경제를 더 챙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가 있던 공장들아 우리 미국에 와서 경영해 이런 식으로 유인해요. 리쇼링이라고 하죠. 리쇼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단행하면서 이제 보호무역 조치들을 단행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이 전쟁을 겪고 또 코로나19를 겪고 이런 이후에 또 지금은 금융부실을 여러분 금융부실 같은 것들을 한번 경험하고 아 은행도 파산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면 여러분이 저축을 은행에 가서 예적금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져요? 덜 적극적이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예치금이 덜 적극적으로 늘어나겠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파산하면 안 되겠다 하면 이 은행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증권 투자를 하는데 주식 혹은 채권에 투자하고 또 대출을 해주는데 PF 부실 같은 걸 경험하면서 야 이러다가 우리도 파산할 수 있어 하면 이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적극적으로 대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증권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경제에 또 악순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위태위태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지금은 이 은행들의 부실을 뭐라고 합니까? 뱅크데믹이라고 표현하죠. 마치 은행의
부실이 전염돼서 딱 퍼져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 속에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